동시효과 구간입니다. FOMC에 대한 우리 증시 반응이 좀 궁금하시죠? 양시장은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대기합니다. 미국 증시도 하락권이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0.52% 하락하면서 2386.69포인트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후반까지 고점을 빠르게 좀 올리면서 오늘 사실 FOMC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면 2400선 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요. 역시나 여기에서 저항을 만나면서 오늘장 하락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0.5% 정도 밀려 내려가며 다시금 2380선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밀리기는 하는데 이쪽은 많이 빠지지는 않네요. 확실히 중소형주들이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장 출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어제도 거의 2% 육박하는 상승 시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빠지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0.16% 마이너스권으로 1포인트 정도만 조정받으며 727선 부근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목 키워드로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그리고 원전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지역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부침을 상당히 좀 호되게 앓고 있습니다. 홍역 수준인데요. 여기저기서 빠르게 지금 확진자 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방역 체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혼란을 빚으면서 마스크도 없고 감기약도 없고 여러 가지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도 강세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달 내내 기다렸던 CPI FOMC는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 장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이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경제 지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오늘 경제 지표가 좀 많습니다. 역시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까지 많은 중국의 경제 지표 오늘 발표될 예정이고요. 여기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도 중국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가 좀 많고요. 그리고 EU 정상회의가 오늘 밤에 유럽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된 발언들이 좀 나올지 여부 이런 부분들 포커스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했으니까요.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동시효과 구간보다 더 밀립니다. 아무래도 FOMC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75% 하락하면서 2380선에 딱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장 다시금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따라서 5일 이동평균선은 재차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동시효과 구간보다 좀 더 밀릴 것 같네요. 그래도 전일 종가 수준 유지해 줄 것 같았는데 현재 본장 시작하니까 0.6%가량 하락하면서 724선 부근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4포인트 가깝게 올라서요. 오늘장에 3분의 1 정도는 일단은 반납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걸친 채 출발하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주차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외국인은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조금 더 거친 상황인데요. 현물시장 코스피 외국인 쪽 4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300억, 기관이 100억 이렇게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쌍크립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FOMC 때문인지 연속성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쌍크립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52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이 약 30억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이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기관 쌍크립 매도여서 오늘 수급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동향상으로도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우인데요. 거래소에서는 377억 원, 코스닥에서는 140억 원가량의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업종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감도는 가운데서 하락 섹터가 훨씬 더 많은 모습 보여줍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는 비금속 광물로 1.44%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2차 전지는 요즘 들어서 좀 힘듭니다. 어제 반등을 할 때도 확실한 반등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 몇 안 됐었는데 오늘도 포스코 케미칼이 좀 밀리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지수 누르고 있고요. 전기 전자 섹터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안 좋네요. 2% 정도 하락하면서 8만 원권 다시 테스트 들어갑니다. 서비스 업종, 제조, 섬유, 의복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도 보겠습니다. 기계 섹터 플러스권이고요. 앞서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원전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주들이 재차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기계 업종 지수에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도 플러스권이고요. 보험, 음식료, 운수창고 순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 혹은 원전, 유틸리티 이쪽으로 그나마 시장 대비로는 약간 나은 움직임입니다. 운송장비 쪽으로도 언뜻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아도 이쪽으로도 상승불 나타나고 있다는 점. 방산 섹터 몇몇이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면서 운송장비 섹터 자체로는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현대차만 보합이고요. 나머지 다 밀립니다. 현대차가 살짝 현대 기아차가 그나마 좀 낫고 나머지 종목군들 다 밀립니다. 삼성전자는 재차 6만 원권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하이닉스도 다시 8만 원권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좀 위태로운 상황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 하락이어가지고 어제 삼성 SDI가 그나마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의미 있는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됐고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이쪽으로도 다 약한 모습이어서요. 톱10 가운데서 쉬운 종목 하나 없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여기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빼고 다 밀립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낫네요. S&P 500 지수 가운데서도 모더나가 이 500개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래 들어서 모더나 움직임이 좋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광부학권 정도, 셀트리온 제약이 2%가량의 상승권, 알테오젠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선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700여 개 정도 됩니다. 744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1363개 종목 정도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동향도 좀 보겠습니다. 증시, 미국 증시는 밀렸는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세 움직임을 띄워줬었거든요. 우리 증시에서는 환시는 오르네요. 달러 인덱스가 좀 밀렸는데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원 20전 상승하면서 1298원 50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1300원 선 부근이네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아쉬운 오늘 장입니다. 어제 시원스럽게 이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요. 바로 좀 꺾이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고 붙어볼까요? 방산 섹터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좀 선방하고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0.5% 상승, LIG 넥슨도 역시 비슷한 상승률, 현대로템까지도 역시 보면은 1% 소폭 미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sektor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조정받아가지고 하단에 대부분 다 위치해 있고, 조금 요즘에 최근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제일 강한데,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비슷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현대로템 다 비슷한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저번에 그 이후로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갖고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만약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한다면은 방산 섹터는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져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뉴스 플로우 우크라 사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그쪽에서 정전 휴전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 흔들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방산 섹터에는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먼저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원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들이 오늘도 올라가네요. 다이너빌러티도 1%, 오늘은 한신기계가 4%대, BHI가 4.4%대, G2파워 에너토크가 오늘은 이제 또 급등이 나오네요. 16% 급등이 나오고, 서정기청 같은 종목도 8%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의 여러 뉴스들, SMR에 다이너빌러티 그 기업에 투자한다는 뉴스도 있고, 또 이제 정부의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는 부분에서 지금 원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은 그동안 시장 반등이 나올 때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았죠. 다 같이 이제 빠졌었는데,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낙폭과대 인식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는 매기가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전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정책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정권 하에서는 계속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빠져있을 때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이제 뜻이 되겠죠. 오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원전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가는데 시장이 그렇게 별로다 싶을 때, 매수보다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들고 계시고, 매수는 조금 이제 눌리게 된다면 다시 또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전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장 마치고 나서 한전이 튀르키예 쪽하고 거의 40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과 관련된 그러니까 협력을 해 나갈 거다, 진행을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님. 네, 해운주 좀 보고 있는데, 해운주 어제도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BDI 지수 최근에 조금 반등 움직임이 있습니다. 5, 6% 정도 반등했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먼저 선반영돼서 BDI 지수가 먼저 좀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BDI 지수에 제일 영향받는 페노션 같은 경우는 2% 넘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HMM도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지금 소폭 상승하고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해운주 밸류에이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PBR이 완전 0.6배, HMM이 한 0.5배 정도 되는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페노션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차트 움직임은 좀 그래도 견조합니다. 견조한 만큼 지금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 지수는 그래도 완만하게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중소형주, 이게 대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틈새 전략이 좀 가능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HMM도 보시면은 BDI 지수는 아니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BDI 어느 정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워낙 지금 거의 최저치까지 빠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리바운딩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저가에서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 섹터 근래들어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저가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자동차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이 전반적으로 좀 살짝 좀 약반등이 나옵니다. 현대차도 상승권이고, 기아차도 그렇고, 또 부품주들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권인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IRA 법안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동맹들이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투의 이제 그 뉴스를 좀 내보낸 것 같아요. IRA가 어떤 방식으로 좀 조정이 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들은 조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이쪽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회복하는데 급반등은 안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라든가 기아의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은 내년도에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부진에 관한 우려감들도 거의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바닥권인 거는 맞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이제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품주들은 저는 자동차 내년도 실적도 자동차 업황 관계없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가격이 좀 싸다 하는 부분 좀 보셔야 되겠고, 타이밍은 일단 뭐 뉴스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IRA 관련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부품주들은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싼 구간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 맞습니다.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네, 5G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HFR이 한 1.7%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도 강보합, RFHIC 한 1% 조금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RF 머티리얼즈도 지금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장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HFR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추천주로도 제시해드렸고, 2차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버라이즌 측에서도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모멘텀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죽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호재성 뉴스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이슈 그쪽 말고는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모든 주식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HFR이라든가 RF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RFHIC,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까지 같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이 정도에서 증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5G 관련주 아직 꺾이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 계속 그냥 홀딩 하시고,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 5일선 근처에 도달하면 매수가 관점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G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님. 네, 미디어 콘텐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많고요. 스튜디오 산타드래곤이 오늘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고, 캐리소프트, 키다리 스튜디오, 핑거스토리, 네몽레인도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쉬어갈 만한 구간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또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위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약간 투기적인 움직임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오히려 좀 실제로 이제 실적과 관계 있는 내년도에 신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는 매기가 오히려 잘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급락이 나올 경우에 전반적으로 섹터 하락이 한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드라마 관련해 가지고 영화 쪽에는 제가 단기 모멘텀 상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쪽에는 계속해서 OTT향 그리고 내년도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이 좀 진정된 이후에 주가 조정에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또 키스트, 사마 네트워크스, 또 에이스토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이제 드라마 제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 원전, 자동차 부품, 그리고 콘텐츠 섹터 봤고요. 최현주 전문가 방산해운, 그리고 5G에 대한 코멘트 나왔습니다. 10분의 승부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 FOMC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최현주 전문가님, 시장이 지금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는데요. 어떻게 소화해내고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있고, 혼조세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는 보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중소형주라든가, 이쪽으로 매수가, 어제 많이 매수가 좀 강했던 종목들은 아침에 좀 빠졌지만은 매수가 또 저가 매수는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소폭 저는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하면은 일단 21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코스피 21선 차트 보시면은 2415포인트가 지금 한 21선인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저는 자율적인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서 21선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조금
갈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뭐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하락 지금 매도할 필요도 없고 저는 오히려 소폭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예, 저는 지금 우리 증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아까 아침에도 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좀 판단이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좀 위나 아래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다 보면은 그럼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그런 실망 매물을 맞으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도 분명히 좀 안 좋아질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지수에 기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지수 관련 섹터, 뭐 전기차, 또 반도체 이런 쪽들은 분명히 좀 안 좋을 것 같고, 분명히 모멘텀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저는 그 종목들이 좀 올라올 때는 좀 현금화를 좀 시키면서 이번 연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에 대해 좀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점차 빠르게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병원 한 곳에서만 의사와 환자를 포함해서 뭐 700명씩 환자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감기약, 마스크, 진단키트까지 좀 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해 놓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재료입니다. 다만 오후장이 되면 힘이 빠지는 경우들도 봤고요. 이렇게 해서 끝인가 싶어서 보면은 또 오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경부제약이 그렇습니다. 엊그제 이 종목이 상한가 갔다가 어제 다른 종목 갈 때 못 올랐는데 오늘 다시금 또 상승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경부제약이 20%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M제약 같은 경우도 12%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마스크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쪽은 아니었고요. 국내에서 최악의 미세먼지 수준을 보여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나쁨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내에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재차 관심을 받았었는데 오늘장은 또 위드 코로나 이슈가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움직임이 재개됩니다. 웰크론이 9%대, 50도 10%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크린앤사이언스, KM 이쪽으로도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상황, 여기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변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상황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쪽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에 오르면서 지수하고 반대되는 움직임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어제 하락을 했고 오늘 지수가 시초가에 안 좋으면서 오늘 다시 뭐 좀 움직이는 모습, 투자자들이 대안은 또 이쪽으로 좀 눈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거는 일시적인 테마다.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서 환자 수는 뭐 일시적으로 늘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감기약 이쪽에 뭐 중국 원재료가 중국에서 감기약이 어떻게 본다면 한 80% 이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감기약 만드는 데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뉴스도 나왔고 결국에는 철저하게 저는 오르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매도 시점 더 늦출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뛰어든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특히 마스크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방역 완화 조치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할 것 같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 이제 마스크 관련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뭐 50 크린앤사이언스 등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예전에서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은 지금 올라오면 다 지금 팔고 싶어요. 그러면 매도 물량 계속 대기하고 있다. 저는 펀더멘탈이 훼손되고 결국은 받쳐주지 않으면 매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콘텐츠 가운데서도 웹툰 쪽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앞서서 이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거래가 실리거나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그 가운데서도 웹툰으로 국한이 됩니다. 우리가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는 좀 재평가를 해줄 만한 타이밍인가 아니면 스쳐가는 바람인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핑거스토리가 오늘장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ETF 제외하고 봤을 때요.
핑거 스토리가 지금 거래 대금이 500억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스터블루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8% 정도의 급등, 현재는 정적 VI 발동돼 있습니다. DNC 미디어 보겠습니다. 7% 정도의 상승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이 종목도 오늘장 6% 정도의 상승세로 뚜렷하게 웹툰 쪽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산업의 재평가 혹은 스쳐가는 바람, 어떤 쪽이세요? 일단 뭐 재평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웹툰의 종주국이 우리나라인데, 지금 일본의 지금 망가를 대체할 정도로까지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웹툰 보는 세대는 제가 아니라서 체감을 하진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특히 DNC 미디어가 요즘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제 그 IP를 가지고 상당히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전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호평을 좀 받고 있고, 일본 쪽에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좀 훈풍을 좀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지금 요 근래 보게 되면 웹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뭐 DNC 미디어라든가, DNC 미디어는 뭐 15,000원대가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지금 보면 22,000원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더 급하게 올라왔죠. 5,000원대에서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한 8,500원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간에 불어오는 이런 이제 웹툰에 대한 어떤 바람을, 어느 정도 가격에는 좀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 따라잡기는 하지 마셔야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면서 수익을 좀 일단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웹툰의 앞으로의 미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성장성은 이제는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평가는 맞지만 단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들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수익 실현, 관심권 밖에 두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할 수 있을 때를 다시 또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원전 쪽 보겠습니다. 이슈 워낙에 많은데다가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한전이 튀르키예와 수십조 원대, 이 일부 매체에서는 40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이 바라카 원전 수주액이 20조거든요. 그거 2배 정도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신한울 1호기 준공 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 참석을 해가지고 이 원전 탈원전 기조 완전히 좀 벗어내고 내년에 2조 이상 지원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멘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 오를 때 한전기술이라든지 이쪽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한전기술이 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원전주들 에너토크가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18% 정도 급등하고 있고 서전기전 다소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더 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종목을 좀 어떻게 골라볼까요? 최원수 전문가님 투자 의견 주시죠. 일단은 뭐 수출 얘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한울 원전 1호기 뭐 다시 가동. 그렇게 되면은 뭐 유지보수 업체들은 뭐 좋아지겠죠.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 KPS. 그리고 수출 얘기 나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상당히 강한데 그것 때문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대형주들 뭐 다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뭐 중소형주가 오늘 수익률은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에너토코 같은 경우 한 20%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일진파워도 강세 4% 넘게 상승, 우진도 상당히 강합니다. 3% 넘게 상승, 한신기계도 5% 가까이 상승. 하나하나 뭐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다지면서 오늘 21선 위에서 갭으로 상승하면서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주가 좀 상당히 좀 오른 다음에 쉬어가지고 조정 잘 거쳤다고 보고 있어요. 뭐 가격 조정 잘 거쳤고 61선에서 딱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중소형주도 차트의 흐름은 뭐 일진파워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뭐 기울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진도 그렇고 한신기계도 그렇고 에너토코는 상당히 강한데 조정 잘 받고 오늘은 갭상승하는 모습. 이게 물론 끝까지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유지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윗꼬리는 좀 달리더라도 원전주들 증시에서 계속 호재성 뉴스가 이제는 뭐 없죠. 이제 빅 이벤트도 끝나고 어떤 뭐 이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연말까지는 뭐 어느 정도 계속 등락을 있으면은 등락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 들어오고 어느 정도 상승세는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감염의 FOMC로 인해서 성장주들은 당분간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수 연동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려두고 이제 개별 종목에서 뭔가 수익률 게임에 참여하자라는 투자 의견이 많았는데 지수 연동하면 반도체 2차전지 떠오르시죠? 오늘장 그런데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깊은 낙폭 보여주는데요. 2차전지가 속속 상승으로 돌려놓습니다. 물론 강하지는 않아도요. 삼성 SDI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LG화학도 살짝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소폭이나마 상승 전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소재 쪽으로도 지금 관련된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은 그래도 상승불이 좀 들어와 있고요. 엠플러스 장비 쪽에 이 종목은 한 2.5%가량 최근 들어서 두 분이 나란히 또 2차전지 쪽에 CIS나 PNT 이쪽으로도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반도체하고 2차전지 반응이 좀 다르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정리해 주세요. 예, 2차전지 쪽이 오늘 살짝씩 좀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게 2차전지 쪽에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2차전지가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반등 정도는 이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다 이래서 이게 방향성이 위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그리고 2차전지 상승폭을 보더라도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서 어쨌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지금은 2차전지보다는 조금 이제 모멘텀 개별 종목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뭔가 조금 이쪽 지수 관련주들 또 그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쪽도 당연히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으면 안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진 않아서 이런 지수 관련주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살짝 좀 이제 조금 좀 유보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